했나요? 지금 시작할게요. 네. 근데 요즘은 라이브가 다 기본이더라고요. 많이 하는구나. 네네.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됐다. 내 얼굴이 이렇게 어떻게 나오지? 아니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네. 어떻게 나오죠? 얼굴 좀 피곤하게 나와요. 저도 그래요. 혼자 화장했어. 저요? 아니 좋은데요. 좀 더 저한테 붙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이렇게. 이 안녕하세요, 강고조님. 강고조님 누구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하세요. 1초 느린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온키님. 안녕하세요. 이 소리. 아, 들어가나 네. 봐. 자, 김온키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분 있다가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라서 네,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혜리님 반갑습니다. 네, 신신혜님.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이름이. 네. 혹시- 신신혜님 반갑습니다. 혹시 아시는 아 분? 몰라요. 모르시는 분이세요? 네. 그다음에 김미미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30분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은복 두 번째 라이브고요. 저희 오늘은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대한민국 OTT 전쟁이라는 약간 좀 호전적인 제목의 책이긴 한데요. 요즘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하고 한창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디즈니 플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강력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넷플릭스는 지옥이나 뭐 아니면 뭐 DP나 아니면 요즘 뭐 지금 뭐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들이 지금 거의 뭐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그다음에 우리 국내 OTT에 대해서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많은 뭐 일반적인 뭐 그 OTT 관심이 있는 사람 관련자들하고도 재미있는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서점에서 지금 열심히 목화 판매 중이고요. 이 책을 쓰신 저자인 김종원 저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간단하게 요즘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하고 네. 넷플릭스하고 그 함께 지금 경쟁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지금 보면은 약간 넷플릭스가 판정승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아직은 뭐 좀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요즘 네, 그 네, 네. 우리나라 OTT의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멀티 구독 시대. 멀티 그러니까 구독 지금 우리 웨이브 티빙, 네. 왓챠, 요거 이제 국내,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이렇게만 해도 5개고, 그다음에 뭐 네네. 유튜브까지 이 많은 OTT들을 모두 구독해서 컨텐츠를 보지 않으면 막 주변에서 막 오징어 게임 봤냐, 뭐 지옥 봤냐, 뭐 또 만달로리안 봤냐, 막 네네. 이렇게 컨텐츠들이 쏟아지는 어떤 컨텐츠 과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제 멀티 구독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뭐 지상파로 봤어, 뭐 CJ로 봤어, 이게 아니고 이제는 뭐 넷플릭스에서 뭐 봤어, 이렇게 OTT가 우리 컨텐츠 소비 문화의 중심이 된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멀티 구독 시대에서 사람들이 네. 하나가 아니라 한 뭐 2개, 3개, 미국은 뭐 한 4개 정도 된다고 해요. 한 사람이 이제 구매하는 게. 그리고 어떤 OTT를 구독을 할 때도 네. 우리 가족들이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어디가 많은가, 뭐 이런 것들을 네네. 염두에 두고 고르기도 하는, 즉 고객들이 깐깐하게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여러 이 OTT들을 선택을 하는 어떤 이런 멀티 구독 시대가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키워드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오징어 게임 현상은 네. 한국의 컨텐츠가 글로벌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글로컬,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의 네네. 어떤 합성어, 네. 이 글로컬 컨텐츠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 한국 컨텐츠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지난 12월 달에 아시아 쇼케이스를 하면서 여러 한국의 오리지널들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강풀의 웹툰, 네. 무빙, 아, 한효주가 출연한다고 하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오리지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는 어느 날 이런 이제 오리지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이 현상들을 그런 이제 글로컬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크게 이 두 가지의 네. 트렌드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바야흐로 OTT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책 이름을 지을 때 네네네. 이거를 스트리밍으로 하느냐 OTT로 OTT로 하느냐 예, 예. 사람들이 참 OTT 모른다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OTT는 그냥 네. 누구나 다 그냥 OTT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잠시 지금 현재는 넷플릭스가 이기고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책에는 그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그런 디즈니 플러스가 되기까지 히스토리가 네네.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책을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네. 이 디즈니가 어떻게 디즈니 플러스까지 왔는지에 네네. 대한 거를 좀 간략하게 네.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겠고요. 혹시 댓글 지금 저희 라이브 보시는 분들 저희가 좀 궁금한데 그 OTT 지금 몇 개씩 보고 있는지 한번 댓글로 한번 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자님께는 그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히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디즈니가 1927년 요때 이제 월트 디즈니가 그 미키 마우스라는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서부터 이제 디즈니가 탄생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 곧 뭐 100년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네네. 그 디즈니는 결국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컨텐츠에서 출발하여서 네. 이제 영화로 확장을 했고 그것이 ABC 방송국이나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또 네. TV 네트워크 그다음에 한국에는 이게 없지만 이제 ESPN 네네. 이제 이제 스포츠 채널 네. 이러한 어떤 영화와 애니메이션과 방송을 모두 거느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의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2007년 정도에 이제 넷플릭스가 네. 등장을 해서 네.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컨텐츠를 계속 팔았거든요. 넷플릭스 디즈니 본인들의 컨텐츠를 넷플릭스에 팔아서 네네. 몇천억의 수익을 이제 얻어갔죠. 네네. 그런데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늘어갈수록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영토, 예를 들면 케이블 채널, 네. 또는 ABC와 같은 지상파 채널 음흠. 이런 데 시청률이 점점점 하락을 해서 네. 디즈니의 수익이 사실 넷플릭스로 인해서 많이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이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지키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네네. 디즈니가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하는 이름의 전략을 네네. 발표합니다. 그래서 네네. 직접 내가 고객에게 콘텐츠를 딜리버리 해야 되겠다. 음. 과거는 이제 디즈니가 전통적으로 콘텐츠를 우리가 극장을 통해서 보거나 네. 아니면 해외에 있는 제휴 파트너 채널들을 통해서 유통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처럼 직접 다이렉트 투 컨슈머 전략을 써서 직접 플랫폼으로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디즈니 플러스의 이제 시작이었죠. 네네. 그래서 그러한 히스토리 하에서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출시됨과 동시에 넷플릭스로부터 모든 콘텐츠를 중단을 시키고 디즈니 모든 콘텐츠를 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네네.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히스토리이고요. 네. 그리고 이 상태까지 지금 한국의 진출까지 네네.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디즈니가 처음에는 콘텐츠 제공자였다가 네네네. 이제는 직접 방송을 직접 하고 있는 그런 그 방송 사업자가 되어서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OTT 사업자가 되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책에 좀 이제 또 특수한 모델이 넷플릭스는 수평 모델이고 네네네. 디즈니 플러스는 수직 모델이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평 모델과 수직 모델의 차이에 대해서도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은 그 모델에 꽂히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가 모델이 그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네. 처음에 이제 보면서 사실 이게 뭐
저희 책이 조금 그 전문분들이 많이 보는데 사실 앞쪽에 그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게 들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들을 보다가 그 다음에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비교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가로 세로가 너무 딱 네네. 꽂히게 되더라고요. 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약간 수평, 그러니까 컨텐츠를 예를 들면 뭐 디즈니 예전에 과거에는 디즈니도 있었고 뭐 MBC 컨텐츠도 있고 드림웍스도 있고 이렇게 스튜디오별로 컨텐츠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편성하고 있는 이런 이제 넷플릭스는 그런 모델이고 네. 디즈니의 경우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뭐 네네. 컨텐츠를 만들어서 뮤지컬도 만들고 TV에도 상영 시리즈로 다시 확장을 하고 네. 장난감으로도 만들고 이러한 어떤 수직적인 이런 이제 모델들을 펼치고 있었 거죠. 그래서 네네. 디즈니의 어떤 컨텐츠의 전략과 음흠. 넷플릭스의 전략은 그런 측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 다만 최근에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스토어도 만들고 또 넷플릭스 게임 지금 뭐 아마 안드로이드에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이폰에 넷플릭스 보면은 그 게임 섹션이 생겼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넷플릭스도 사실은 이제 디즈니를 따라가기는 하는데 컨텐츠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두 기업은 아직 그런 차이를 좀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얘기를 했지만 이 책에는 넷플릭스에 관한 책 얘기도 많이 나와 네네네. 있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넷플릭스가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넷플릭스에 진짜 네. 확 몰리는 뭔가 이렇게 채널이나 뭔가 유행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에 확 몰리는 그런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누구나 다 넷플릭스를 다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인기가 있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2016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한 네. 2년 동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넷플릭스를 애호했던 그룹들은 이제 미국에 살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서 넷플릭스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혹시 우리 그 지금 보고 계신 우리 독자분들도 이게 두둥하는 이 소리 기억하시죠? 그렇죠. 넷플릭스에 두둥하는 거. 그 넷플릭스 하면 상징적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디즈니 플러스 지금 딱 그 오픈하면 나오는 거 아세요? 이렇게 빗으로 해가지고 하얀색으로 디즈니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숑 나오거든요. 정말. 근데 사운드가 없잖아요. 그거는. 네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이 두둥하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두 가지의 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수년 동안 잘 정립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장 핵심은 그 단순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쉬운 이용성. 그러니까 계정을 한 달 동안 무료로 보다가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족들하고 계정을 나누어서 쓸 수 있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는 따로 방을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렇게 두둥하는 어떤 이런 브랜드의 어떤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어떤 단순함 그 다음에 빈지 뷰잉이라고 하죠 몰아보기 그것도 넷플릭스가 처음 했었고요. 근데 이것들을 모두 연결을 해 보면 한 번만 경험하면 굉장히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넷플릭스를 쓰다가요. 제 이제 지인분도 이제 부모님한테 설치를 해줬는데 부모님이 이거 잘 쓸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가봤더니 이미 여러 편의 VOD를 보고 계셨던 거죠. 설명 없이도.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떤 단순함에서 오는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확립했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컨텐츠의 힘인데 처음에 넷플릭스도 사실은 다 컨텐츠를 샀어요. 돈을 주고 디즈니한테도 사고 다 그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라이선스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오리지널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는 플랫폼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가 이렇게 각각의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본인들이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본인들이 컨텐츠를 직접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컨텐츠가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이 알고리즘에 기반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장르의 다양성과 다양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오밀조밀하고 또 오싹하고 이런 어떤
고객들의 어떤 취향에 취향 다 각기 다른 취향에 맞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단순함에서 기반한 브랜드 그리고 넷플릭스가 만들어 놓은 이 오리지널 콘텐츠의 다양성 이 두 가지가 뭉쳐져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나는 왠지 세련된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유저들이 가지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지금 넷플릭스가 너무 사용성이 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 저기 우리 진아리님 네네. 그 해외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네요.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마치 이런 이제 현상들처럼 네네. 그런 넷플릭스가 그렇게 침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몇 개 보냐고 하니까 세 네. 개를 보시는 분도 있고 네 개 보시는 분도 네. 있고 저도 티빙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웨이브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왓챠는 계시죠? 안 봐요. 네. 20대는 왓챠가 굉장히 필수. 네, 그래서 예. 저희 책 선물을 저희가 이거를 라이브를 하면서 이벤트를 했는데 선물로 왓챠 구독권을 달았더라고요. 예. 야, 우리 왜 디즈니 플러스인데 왓챠 구독권이니까 구독권을 파는 게 왓챠밖에 없어요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왓챠를 좀 네. 달았어야 됐었나 더 세게. 20대 우리 직원들의 그러니까요. 사심이 들어갔군요. 그런 네.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나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에 대해서 쉬운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이제 얘기하다가 좀 끊겼는데 이 책에 보면 네네. 제가 이 책이 약간 저희가 이 책을 내고 한 디즈니 플러스 나오는 그 기간 동안 이 책이 참 예언서 역할을 네네. 많이 했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국 OTT들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라고 써져 있는 그게 지금 현재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빠르게 되기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그만큼 뭐라고 할까 그 이제 저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이 정말 앞서가시고 정말 올바른 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CJ나 티빙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바꿔왔는지 네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을 네네. 것인지. 근데 한 가지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인가요? 네네. 그렇게 이제 나와서 아직 한 달은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생각했던 만큼은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처음에 상점 열었을 때 효과. 오픈빨. 오픈빨. 네. 네. 오픈빨이 한 2주가 못 간 것 같아요. 네네. 한 3주부터는 지금 일단 이용량이 꺾였거든요. 네네.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러면 디즈니가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꺾일까라고 네네. 하는 건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한 가지는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자막이 너무 구리다. 디즈니 플러스의 자막이 너무 구리다. 그리고 끊김도 많고 네. 자막도 다시 막 껐다 켰다 해야 되고 이런 좀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질이 떨어진다. 요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하고 같이 보기는 좋은데 성인이 볼 만한 콘텐츠가 많지가 않다. 뭐 이제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결국은 OTT의 경쟁에서 중요한 거는 콘텐츠입니다. 결국은 콘텐츠가 많은 것을 좌지우지할 텐데요. 아직은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의 힘으로 컸기 때문에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 썼잖아요. 넷플릭스 네네.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한국 콘텐츠였다. 네네.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만달로리안, 뭐 로키, 그런 호크아이, 뭐 이런 마블에서 스핀오프한 오리지널 이것만 가지고는 한국에서 넷플릭스와의 경쟁이 매우 아직은 버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볼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여러 대기하고 있는 오리지널들, 네네. 아까 무빙도 있고요. 네네. 그런 여러 오리지널들이 이제 12월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그러한 어떤 것들이 늘어나면서 네. 정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음. 그 다음에 질문하셨던 도대체 그러면 국내 OTT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라는 이제 부분인데 이 책에서는 그 해법 중에 하나가 아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가 시작을 할 때 디즈니의 모든 콘텐츠를 넷플릭스로부터 제거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지금 넷플릭스의 탑 10 중에 보면 국내 콘텐츠가 많은데 네. 이제 연모 음. 이 인기 그 사극
드라마는 KBS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 국내에 방영 중인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경쟁을 해서는 넷플릭스가 종합백화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한축으로는 그런 콘텐츠 공급 질서가 조금 정비된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현재 그림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제 사업자 간의 경쟁 논리일 것 같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국내 OTT들도 오리지널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웨이브 가보니까 청와대 간단가 뭐 그런 드라마도 지금 오리지널로 네네네네. 만들어서 상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 이상 뭐 청와대로 간다고 네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남녀 비율이 대부분은 한 반반이고 대부분은 51%씩 남성이 많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성이 많은 OTT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티빙이 55%가 여성입니다. 저는 네. 티빙을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티빙이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러 장르들, 오락과 네네. 드라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그게 티빙으로서는 또 남성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스포츠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자기 특성이 있는 OTT들이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과감하게 이제 오리지널들을 펼치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건물을 갔는데 쿠팡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쿠팡차에 갑자기 그 김수현하고 차승원 얼굴이 이렇게 아. 떡하니 있는데 그게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곧 상영될 어느 드라마. 날이라고 하는 네네. 드라마가 네네. 쿠팡차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한국의 OTT들이 역동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우리 OTT들도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네. 하는 움직임이 있고 저는 웨이브를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모든 그 지금 네. OTT를 하나씩 네. 다 달아주는 지금 얘기하시는. 네, 네. 네. 안 그래도 제 그 후배 부부가 있는데 쿠팡 플레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쿠팡 플레이가 아니라 쿠팡 뭐죠? 플러스? 플레이. 아니 그러니까 쿠팡이 그런 멤버십을 해서 네네네. 그 멤버십을 한 이유가 그 남편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쿠팡에서 그 맞습니다. 축구를 네, 플레이해서 축구를 보여준다고 네. 해서 자기 그냥 그렇게 해서 네, 본다고 네. 하고요. 사실 그 저는 SNL 그거 보셨어요? 아니요 SNL 봤어요. 그 저기 그 누구죠 인턴 주기자. 주기자. 네. 그분은 뭐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거 네. 그거 보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네. 우리 구성원들과 대화가 될 텐데. 아니요, 네. 네. 저는 티빙을 열심히 봤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주기자. 주현영 기자 너무 봤죠. 주현영 기자 네, 너무 네.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 당장 가서 제가 네. 유튜브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네, 거기서 뉴스 코너잖아요. 그렇죠. 쇼핑 회사가 그런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해요. 미디어가 그쵸. 굉장히 바뀌었구나.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딱딱한 방송국이 만들지 않아도 이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저희도 지금 뭐 앞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저 모르시지만 우리 책 사러 가신다고. 네. 네. 진세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진이 저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 진세 진세은. 네, 진세진. 진이센. 죄송해요. 네. 세진님. 세진님. 네. 세진. 네.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책을 사러 가신다고 하는 독자. 네, 너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은진님입니다. 네. 진은진님.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빙 같은 경우도 저도 보는데 저는 티빙이 또 좋은 게 그 예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도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은북에서 이런 방송들을 시도하는 이유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지금 앞에서 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하려고 핸드폰 2대로 찍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아마 그게 핸드폰이라는 느낌도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바뀌고 있지 네네.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김종원 작가님께 OTT에 관련된 간단한 얘기를 이제 좀 들었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사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네네. 재밌게 잘 써져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인스타 강연회를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저희 그 구독자님들이나 그다음에 그 팔로워분들께 그 이벤트 관련해서 이제 OTT 관련해서 질문을 이제 저희가 하나씩 받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네네. 네. 그만큼 관심이 네, 많으신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첫 번째부터 이제 하나씩 하고요.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기 질문을 올려주시면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1번이 앞으로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후에는 TV 방송 매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이게 되게 그 이제 질문을 가끔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네. 마치 뭐 라디오가 이제 TV가 나왔을 때 사라질 거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TV 방송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실시간성이잖아요. 네네. 뉴스가 있고 네네. 스포츠가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영향력은 굉장히 조금씩 또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다. 이게 네네. 하나의 어떤 트렌드일 것 같고요. 네네. 미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코드 커팅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그 케이블 채널 150개 정도를 보기 위해서 한 달에 드는 돈이 한 6만 원, 7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넷플릭스 하나하고 디즈니 플러스 하나, HBO 맥스 이렇게 하면 그 가격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끊는 케이블을 끊고 케이블을 그냥, 끊는 이제 트렌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제 코드 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유료 방송의 시청 가구 수가 점점점 줄어요. 그런데 한국은 네네. 아이러니하게도 점점점 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통신회사의 IPTV가 영업을 할 때 네네. 가족 예를 들면 거기 갔는데 케이블 설치하러 갔는데 안방이 있으면 방값 해줄 테니까 안방에도 설치하시죠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예, 아이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네네, TV 보시는 거는 방에서 보세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싸게 해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또 그게 워낙 이용료가 싸니까 방값으로 가면 5,000원 뭐 이렇게 네네. 밖에 안 하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은 뭐 미국처럼 코드 커팅이 일어나는 이런 경향까지는 아마도 뭐 그렇게까지 빠르게는 가진 않을 것지만 영향력은 이미 떨어졌고요. 네네. 이미 떨어졌고 네네. 그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또 되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늘어나는 이유가 친구들이랑 요금을 나눠서 보는 것도 이제 OTT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지금 하시고 그 계시는 것 요금을 나눠서 보게끔 하는 서비스들도 많고요. 네, 그 네, 네. 일부러 저 어떤 가입하면은 그게 뭐였지?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그 무슨 사이트에 한꺼번에 가입하면은 서로 이렇게 네네. 나눠서 보는 그런 뭐 쉐어풀인가 네, 뭐 몇 쉐어 가지 있습니다. 해주는 뭔가가 네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저자님은 어떤 플랫폼을 피클 플러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피클 플러스 예 네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선호하시는지. 그 많은 플랫폼 중에서요. 네. 저는 뭐 넷플릭스를 가장 오래 봐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넷플릭스를 몇 년째 끊지 못하고 있는. 네. 저는 사실 네. 넷플릭스는 일본 만화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네, 저는 일본 만화를 되게 좋아해서. 근데 네네. 진짜 정식 수입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게 네. 거의 어디 앞에 없었잖아요. 우리 어느 거 선호하세요? 티빙이. TV 곧 봐요. 맞잖아. 티빙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넷플릭스를 좋아했는데 예. 그다음에 네. 티빙을 요즘 열심히 보고 있죠. 네네. 네네. 그 최근에 제가 해외 쪽 사람들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지금 OTT에서 주목하고 있는 타겟이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로맨스 장르, 네. 그다음에 영 어덜트 코미디, 뭐 이런 것들, 키싱 부스나 뭐 이런 지금 넷플릭스에 네네. 있는 여성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 뭐 이런 여성 중심의 요 장르가 네. 굉장히 지금 그 오. 발굴이 많이 되고 있는 장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쪽을 지금 잡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제 이런 반응이 상황입니다. 제 반응은 그냥 음음인데 지금 앞에 반응이 아주 격렬하게 네. 지금 네. 그다음에 HBO 맥스가 들어온다고 네, 지금 네. 이제 안 그래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후에 등장할 플랫폼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얘기. 이게 질문. 지금 아마 HBO 맥스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이제 차례차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 사업자들이 글로벌로 구독자를 늘려야만이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결국은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음. 그 사례가 이제 최근에 또 애플 TV가 디즈니보다 먼저 들어왔잖아요. 정확하게 애플 TV 플러스라는 OTT가 같이 애플 TV 셋업하고 같이 들어왔죠, 한국에. 네네. 그런데 이제 애플 TV 플러스 안에 닥터 브레인이 최근에 네네. 예, 이제 그 국내 오리지널로 들어가서 저는 1회만 보고 재미가 없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좀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근데 프로메테우스? 아니야,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뭐죠? 그 뭐지? 저는 파운데이션. 죄송합니다. 파운데이션. 저는 이제 모닝 쇼를 재밌게 봤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몇 편 보고 나면 볼 게 없어요. 네네. 컨텐츠가.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은 컨텐츠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아까 이제 그 피클 플러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키노라이츠라는 앱이 있는데요. 네네. 컨텐츠를 이렇게 한꺼번에 컨텐츠 리스트를 모아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사람들이 선택할 때 귀찮잖아요. OTT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선택할 거기서 수 누르면 있게. 이제 글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어느 날 디즈니도 열었다가 넷플릭스도 열었다가 HBO도 열었다가 되게 귀찮잖아요. 네네. 그러한 서비스들이 하나의 이제 게이트웨이가 되어서 내가 그냥 컨텐츠 보고 싶으면 눌러서 보고 네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더 각광을 받는 뭐 이런 음. 것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잠깐 왓챠 티빙 웨이브도 해외에 진출해 있나요? 라고 질문이 좀 있는데요. 지금 네네. 웨이브는 미국의 이제 그 웨이브라는 이름은 아니고요. 네네. 지상파가 진출한 KCP라는 이름으로 진출한 앱이 있어요, 미국에. 네네. 그리고 티빙은 베트남에 진출했다가 실패를 해서 다시 철수를 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다시. 아시아 쪽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왓챠는 없고요. 왓챠의 그 왓챠피디아라고 추천 서비스. 네네. 그게 지금 일본에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네.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키노라이츠 아시네요. 네네. 보고 싶은 거 어디 있나 검색해 보고 있어요. 네, 이분은 네. 혜빈님은 혜빈님, 지금 예. 워낙 그 OTT 쪽에 네네네. 되게 그런 것 많은 지식을 같습니다. 갖고 계신 네네. 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OTT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OTT를 선택하는 눈도 좀 이렇게 같이 나중엔 점점 높아질까요? 라는 질문이 네. 있었는데 이게 미국에 그런 그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OTT를 선택하거나 해지할 때 어떤 네네. 것들을 주안을 두고 보느냐. 근데 그 중에서 가족끼리 볼 수 있는 컨텐츠와 네.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딱 양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고르는 건데요. 특히 가족이 아이인 경우는 네네. 아이도 보고 나도 보는 네네. 그게 네네. 이제 뭐 넷플릭스의 키즈 모드거나 음. 디즈니 플러스의 이제 애니메이션이거나 뭐 네네. 이런 것들일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또 그 혼자 사는 가구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의 경우는 결국은 컨텐츠를 내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냐, 요 네네. 독점성 뭐 네네.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지금 눈이 높아질까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컨텐츠를 가르는 것이 기준인데요. 네네. 근데 우리 대표님도 그렇지만 컨텐츠가 나 혼자 고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나한테 너 이거 봤니? 또는 지옥 같은 경우 누가 얘기할까봐 네. 이틀 내에 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네. 저는 네. 스포에 이렇게 민감하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않으세요? 네. 그래서 스포를 나한테 다 얘기해줘라고 얘기를 네.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셜 경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네. OTT 플랫폼도 그러면은 팬덤이 좀 생기는지 아까 이제 넷플릭스를 처음부터 보셔서 계속 자기는 이제 계속 넷플릭스를 오랫동안 보고 계신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팬덤 같은 게 어떻게 또 이렇게 생기게 될까요? 어떻게 지금 그런 현상이 좀 있긴 하나요? 미국에는 넷플릭스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팬덤이 강하게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 기기인가요? 뭐 이런 사이트도 네네. 팬들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이 OTT 플랫폼의 팬덤보다는 컨텐츠의 팬덤이 훨씬 더 강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네네.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밈이라고 하죠. 네네. 틱톡에다가 뭐 따라서 하는 거 달고나 만드는 영상 네네. 막 이런 것들을 올려서 몇 억씩 뷰를 올리기도 하고요. 네네. 최근에 그거 혹시 아세요? 유튜브에서 네네. 그 미국- 미스터 비스트가 예. 40억 달러. 그건 뭐 대단한 네, 네, 사례이죠. 그쵸. 본인이 23억을 들여서 세트를 네네. 만들어서 직접 게임 진짜. 하고 네네. 라이브를 하기도 했는데 네네. 뭐 이런 정도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컨텐츠 중심으로 네네.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지금은 OTT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핵심 OTT만 살아남아서 정리가 되겠지요라고 하시면서 핵심 OTT만 네네. 살아남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를 지금 네. 이게 되게 질문을 이제 해주셨어요. 예상이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네. 그 올해 큰 M&A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아마존이 MGM을 인수했잖아요. 아, 네, 네. 근데 MGM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사례인데요. 네, 네.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OTT를 갖지 않는 스튜디오들이 점점점 인수합병되고 있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소니, 네. 뭐 레전더리라든지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러네요. 스튜디오들이. 네, 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그 스튜디오들이 없어질 거고요. 음, 그 다음에는 그러면 OTT끼리 합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시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음, 왜냐하면 컨텐츠라고 하는 어떤 특성 때문에 수용자가 있잖아요. 시청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네. 작은 규모라도 어느 정도의 존재감은 보일 것이다라는 거고 또 문화적으로 또 한국 문화만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떤 토종 OTT들도 네,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시간이 걸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당장에는 우리가 뭐 분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공존을 하다가 과점 그것이 3개, 4개의 서비스 정도로 정리가 되는 요 시기 한 네, 네. 10년 정도는 아,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네, 예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오징어 게임 보려고 넷플릭스를 가입하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죠? 네, 네네. 네, 네, 네. 저는 오징어 게임을 사실 안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넷플릭스를 약간 이제 다르게 좀 소비를 하는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 키즈? 네, 네. 저는 애니메이션. 그래서 카우보이 비밥의 아, 그 카우보이 비밥 재밌습니까? 영화판과 애니메이션 네. 판을 보면 많이 오늘 다르죠. 그 얘기가 좀 얘기 좀 하다 왔는데 네. 다 실패했어요. 공각기동대. 네, 카우보이 비밥도 성공작은 아니라고는 얘기. 망했죠. 예, 네, 예. 조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카우보이 비밥의 시리즈는 그냥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다른 시리즈인 거예요. 사실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때 원작 네, 애니메이션에 원작 애니메이션은 어. 세기말의 그 상황에서 네네. 그 되게 빼짝 마른 그 네네. 멋진 그거를 배우가 재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후카시를 잡고 나오는데 네. 그 조누는 되게 그냥 위트 있는 네네. 느낌이었고 다들 거기서는 보면은 되게 우울함이 되게 깔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가 그러면 배우를 했으면 성공했을까, 강동원이 하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많이 했는데 예, 좀 네네.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OTT 콘텐츠의 다양성 혹은 장르의 유연함으로 인해 많은 배우나 제작사들이 OTT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에 따른 기존의 방송국의 뭐 콘텐츠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데 아마 이분은 드라마 쪽이나 뭐 네. 드라마 작가 쪽이나 그런 쪽을 좀 관심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이게 분이. 우리가 왜 방송국마다 때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콘텐츠의 때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OTT와 아더스의 때깔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규모가 틀려서요. 네네. 드라마 회당 제작비가 방송국이 10억이 채 안 되고 OTT 드라마는 미니멈이 10억이고요. 네네. 어떤 건 뭐 미스터 선샤인 이런 것들은 40억도 갖고 네네. 그랬는데 결국은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컨텐츠의 퀄리티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배우들도 네네.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가장 선호하고 네네. 선택을 하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보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표현한 대로 컨텐츠에 대한 변화라는 건 퀄리티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OTT하고 방송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가격 올렸잖아요. 네. 그거 가격 올릴 때 뭐라고 올렸습니까? 우리 좋은 콘텐츠 제공하니까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KBS가 가격 올렸나? 수신료 올렸습니까? 못 올렸잖아요. 그렇죠. 10년째 논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콘텐츠 좋은 콘텐츠 만들 거예요. 근데 왜 못 올려요? 방송이 갖고 있는 공공적 성격이 굉장히 방송에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OTT는
공공적이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 보시고요. 돈 없으면 보지 마세요. 이게 OTT의 논리거든요.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 취향에 맞는 콘텐츠 줄 거니까 그런 사람만 봐. 난 올릴 거야.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죠. 사실 그래서 그러네요. OTT와 방송이 다르다는 것은 재미 위주의 또는 나에게 꼭 맞는 이런 콘텐츠는 점점점 OTT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산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생각도 못했는데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그 어이없는 질문이 한 있었죠. 국회의원님께서 KBS는 왜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못 만드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사실은 그거는 저는 약간 해프닝처럼 그냥 질문이 생각하는데 잘못됐죠. 아. 오징어 게임을 KBS는 못 만들죠. 왜냐하면 그건 공공적 성격의 범위를 완전히 넘었으니까. 그쵸. 총을 막 쏘거나 네. 예를 들면 욕을 막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방송에 계시는 분들은 기준 자체가 OTT하고 방송하고 다른데 그거를 표현을 같이 해서 뭐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건 한다는 불가능한 게 진짜,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KBS 시청률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KBS는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분들도 네.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방송이에요. 아,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이해하고 좀 국회의원들도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 그래도 그 갑자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금 KBS가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도 봐야 한다라는 네네. 말씀을 제가 듣고 그 얼마 전에 유퀴즈를 보는데 리포터 특집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리포터 특집에 그 지역 방송국 경상도인가? 네네. 지역 방송국 리포터가 나오셨는데 그때 그 자기네 시청률이 그 공중파 방송 시청률보다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네네.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역 사람들이 그렇죠. 좋아하는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너무 오래 다니겠다니까 네. 여기 할머니가 오늘은 어떻게 되고 내일은 어떻게 네네. 아프시고 다 안다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의 네네. 역할과 그렇죠. OTT의 역할은 네네. 다른 거라고 지금 이제 네. 말씀해주신 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네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OTT에서 폭력성, 네네네. 성정성 강한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성장기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네네. 하시는지.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 오징어 게임이 유독 한국에서는 아이가 시청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국뽕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지금 미국 제가 본 것만 미국, 영국, 캐나다, 벨기에 이런 나라에서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초등학생들이 하다가 폭력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뭐 시청 뭐 이런 데서 아이들이 시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라고 하는 또 부모들은 못 보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부모 몰래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몰래 안 봤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같이도 안 봤을 거다. 어떤 부모가 오징어 게임을 아이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소비를 어떻게 했냐하면 유튜브하고 틱톡으로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다 이해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요즘은 워낙 그냥 짤방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서 네네네네. 즉 막을 수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 그 캐나다 어떤 사이트 중에서 그게 저는 맞는 방법 같은데 그 네네. 캐나다 사이트는 뭐라고 권장을 하냐 하면요. 같이 보라는 거예요. 1회를 같이 보고 아이들하고 토론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컨텐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컨텐츠를 아무리 보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막을 수 있는 이제 이런 IT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로운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죠. 그런 폭력성이 전가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좋은 영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 컨텐츠 시청을 할 때 어떤 컨텐츠를 보더라도 같이 토론을 좀 해보시라라고 네네. 부모들에게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토론은 정말 네네. 미디어 교육에서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여기고 특히 오징어 있는데요. 게임은 사실은 굉장히 그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컨텐츠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토론을 해보는 것도 네네. 단지 뭐 막는 것보다는 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왠지
저자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넷플릭스 콘텐츠 교육법이라는 책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 책 쓰시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그 미국 사이트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아. 그 OTT를 통해서 네.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아. 컨텐츠 목록을 큐레이션을 따로 하더라고요. 아. 저 되게 이 사람들은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시민의식이랄지 또는 에티켓이랄지 네네. 뭐 왜냐면 다큐멘터리가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구나.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우리도 OTT 소개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이들이 보면 좋은 거, 그 다음에 정말 성향에 따라서 좋은 거, 네. 이런 거는 사실 OTT가 나한테만 다르게 알려준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진짜 네, 좋은 네. 것들을 이렇게 엮어서 보여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콘텐츠들도 앞으로 참 맞습니다.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10번은 뭐 지금 창작자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잠시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OTT와 비교했을 때 디즈니 플러스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의 IP가 워낙 우리가 친근하잖아요. 네네. 스타워즈, 뭐 마블 네네. 또는 픽사 이런 것들이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디즈니에 대한 감성. 이제 어렸을 때 뭐 미키마우스를 보면서 자랐다든지 뭐 이런 백설공주 뭐 이 많은 그 캐릭터와 IP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OTT에 맞게 지금 소위 각색 스피노프 시키고 있잖아요. 그 만달로리안이라든지 뭐 로키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략이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OTT에서 IP를 스피노프 시켜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다시 그게 극장으로 가는 이런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IP를 가지고 있다. 이거가 가장 큰 차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독도 된다. 왜냐하면 다 본 건데 뭐 이런 거이고 지금 20, 30대의 이제 유튜버들은 막 로키 같은 것들 보고 리뷰하면서 이 로키 드라마 안에 있는 멀티버스의 세계관은 무엇이고 이 멀티버스 세계관이 극장에 가면 내년에 이렇게 이터널스하고 합쳐져서 이런 영화로 발전할 거고 막 이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보고 있으면 재밌는데 막상 로키를 보고 있으면 내가 공부하듯이 드라마를 봐야 되나?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호불호가 분명히 존재하는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약간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의 캐릭터들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의 IP는 누구나 좋아하라고 만들지는 않아요. 다 세그멘테이션이 돼 있는 것들이고 그 합이 좀 크면 이게 오징어 게임처럼 폭발적 인기를 끄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거 아세요? 지옥이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이유? 프랑스 사람들이 철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그 지옥에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묵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데이나이님 약간 복잡한 세계관 아예 때문에 지옥도 있고요. 이 위에서 저자님 이야기가 재미있는데 디즈니 플러스 이 책은 디즈니 플러스 이야기가 핵심인지 OTT 전반에 이 책은 디즈니가 어떻게 탄생됐고 월트 디즈니가 어떻게 디즈니 왕국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의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사실 앞에 상반 그 앞에 있는 부분이고 그게 되게 재밌죠. 되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기업 이야기들을 되게 재밌게 많이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비디오 대여점에서 어떻게 그 넷플릭스로 확장되고 있는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어떻게 지금 대결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한국 OTT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해야 되고 지금 나가고 있는지까지가 지금 현재 이 책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님 이야기가 재밌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좀 더 다양한 재미를 느끼실 거고요. 여기에도 뭐 디즈니 플러스의 여러 시리즈들을 또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OTT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을까요? 아니면 영화 극장 수익이 많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네네. 그 전체 지금 그러니까 디즈니에서의 수익이 네. OTT 당연히 현재는 극장 수익이 더 많아요. 네네. 현재는. 네네. 그런데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디즈니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극장 가지 마라. 극장으로 영화 보내지 말고 네네. 디즈니 플러스에만 줘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아, 왜 그러냐 하면 1,000만 명씩 늘어났을 때 그 N수의 크기가 2억 명, 3억 명이 되면 그때는 극장 수익을 압도한다라고 네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HBO 맥스가 미국에서 15,000원이에요. 가장 비싼 OTT인데 네네. HBO 맥스의 특징이 극장 동시 개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도 우리가 매트릭스 네네네. 그 새로 하잖아요. 네네. 그 매트릭스 그거를 그 동시 그냥 HBO 맥스 회원은 무료로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극장 영화를 동시에 하는 대신에 가격을 올린 거죠. 이제 그렇게 가면 극장 수익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네. 그렇지만 또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극장이 앞으로 없어질 거냐 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극장이 네네. 가진 특성과 네네. OTT가 가진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네. 마지막으로 뭐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아까 저희가 그 자막이나 뭐 잘못된거나 네, 이건 뭐 해결될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네네. 이거를 좀 인식하면 빨리 인식을 해야 될 건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왠지 뭔가 컨텐츠 퀄리티에 비하여 네네. 자막 서비스가 좀 너무 후지다. 그러니까 구글 번역 수준이다 심지어 네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저는 처음에 디즈니 플러스 들어가 보니까 음. 자막이 아니라 더빙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네, 처음에. 그건 설정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말이 나오네? 라고 보고 있다가 이게 원래 자막이 있는 거구나.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뭔가 설정도 그런 게 저는 뭐 따로 해놓은 건 없는데 네네. 네네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넷플릭스는 뭔가 처음에 이렇게 약간 외국물 느낌이 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들어가 보면 내가 봤던 거, 네네 이것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최근에 알려주세요. 들었던. 네네. 왜 우리나라가 컨텐츠를 잘 만드냐. 그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궁금해요. 우리 여기 독자님들도 이건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니까 네네. 한번 우리 판단해 보세요. 이 얘기가 맞는지. 네. 한국에는 작가가요. 네. 방송 작가가 네네. 90%가 여성, 10%가 남성. 네. 미국은요. 남자가 70%, 여자가 30%.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네. 미국은 방송 작가가 네. 4년만 고생하면 웬만한 대기업 연봉을 받는 거예요. 즉 작가를 하면 네네.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직업군이 된 거예요. 그쵸. 한국은 작가를 하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리가 있죠. 네, 자, 뭐 그다음은 네네. 여성이 작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섬세하고 대사나 네네. 또는 관계의 설정 네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미국에 비하여 네네. 굉장히 맛깔스럽고 이렇다. 이러한 예측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 드라마들 뭐 의학 드라마들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꽉 짜여져 있는데 네네. 그냥 꽉 짜여진 레고 보는 느낌이 약간 그렇죠?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그 네. 드라마는 뭔가 헐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배우가 네네. 커버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그 대사 맛이라는 게 네네. 사실은 되게 이렇게 확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네. 이게 우리 여기 혜빈님 작가협회 확실히 이 업계 잘 아시나 보네요. 미국의 작가협회는 네네. 힘이 가장 막강합니다. 거기는 미국은 작가 중심의 드라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
그 션다 라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쇼러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쇼러너라는 명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총괄 PD 이 정도 되는데 네네. 이분의 연봉이요. 네네. 웬만한 기업이에요. 아, 기업이에요? 네, 웬만한 션다 사장이 라임 자체가 아니라 회사를 웬만한 가지고 기업? 있고 네네. 웬만한 기업 연봉이 아니라 매출이죠, 매출. 네네. 뭐 몇백억 뭐 이렇게. 네네. 네. 사실 뭐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서 광고나 콘텐츠 쪽으로 많이 진출을 네.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OTT 그렇죠. 마케터들도 네, 네. 여성이 많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것 그건 되게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 같아서 네네. 우리끼리만 네네. 네, 인스타로 우리끼리만 인스타인데 인스타 다 공개되어 있고요. 네네. 막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네. 아,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딱 이렇게 1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벌써 한 57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디즈니 플러스와 OTT라는 말이나 우리가 잘 보고는 있지만 실제는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뭐 정리하는 게 좀 쉽지는 않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워낙 저자님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고 정말 되게 풍부한 지식으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요. 만약에 책을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고 네네 작가님 이탈해 주셨으면 네 저희 한 번으로 안 끝냅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한 번 그 OTT 디즈니 플러스가 한 번 더 또 새롭게 확 올릴 때 다시 한번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지금 1시간 동안 같이 봐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넷플릭스나 또 해주세요.